한번 해보자. 이렇게 끄고 갈 거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아, 거기는 화난가 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려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또 조선시대의 15, 16세기에 걸쳐서 유행이 되었던 매병 이야기를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매병 이야기. 일단 그릇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매병도 그릇이니까요. 참 이 책을 보면 그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쉬운 말을 찾아내느라고 한 2주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우선 그릇의 명칭을 정하는 이게 매병이니까 이제 그릇의 그 이름을 정하는 게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쓰임새와 또 하나는 적었는데 생김새. 쓰임, 어떤 데 쓰이냐에 따라서 이름 명칭이 하나 정해지고 또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목이 긴, 내가 목이 긴 병은 장경병.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눌린 항아리는 편호. 그러면 편이라는 것은 생김새죠. 호는 어떤 쓰임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잘 하십시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쓰임새와 생김새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은 정해진다. 근데 이 말을 이 논문이라든지 이 매병 이야기라는 이런 책에 보면 아주 정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꼭 이제 저는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쓰임새와 생김새라고 이제 아주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쓰임새와 생김새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매병은 다르다는 거예요. 매병은 쓰임새와 생김새가 아니라 쓰임새와 또 다른 어떤 용도에 의해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병이 매화가지를 이 이건 매화 매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글씨를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글씨는 제가 잘 못 써요. 이게 매화 매자입니다. 이거 화면에 해주셔야 되는데 매화 매자, 병병자입니다. 글씨 못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병병자. 그러면 이 매병은 정확하게 매화와 관련된 병이지요. 한간에는 지금 현재 그 고미술 한간에는 그 매가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다 해서 매병이다라고 이제 한간에 이제 고미술계에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잘못된 정설입니다. 잘못된 정보. 왜냐? 그렇게 그 매가 웅크린 자세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저도 또 썼습니다. 이렇게 이건 써놨어요. 이렇게 응병이어야 됩니다. 응병. 그 매응자를 써서 응병. 응병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매화 매자를 쓴 병이기 때문에 매병입니다. 근데 이 매병이란 이름을 얻게 된 거는 입이 좁잖아요. 그 매병의 매병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입이 좁고 목은 짧으며 어깨는 넓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므라진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입은 짧고 입은 좁고 목은 짧으며 어깨가 넓어지면서 아래서부터 좁아진다.
전형적인 매병이죠. 예. 그래서 이 매병이 용도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다가 매화 한 가지를 꽂아서 보니까 매화 한 가지를 꽂아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런 게 뭐라 그럴까, 중국에는 참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제가 본 거를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 입이 좁고 아래로 꺾어져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화가지를 그러니까 응병이라는 얘기는 뭐 절대 앞으로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딸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병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아셨죠? 매화가지를 꽂아서 감상을 해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을까? 매병이 만들어진 시기는 중국, 그러니까 모든 도자의 기준은, 우리 한반도는 모든 도자의 기준을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뭐 청자든 백자든, 분청자는 좀 논외하고 상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의 이제 논외성이 있지만, 모든 도자기의 기형이라든지 모든 도자기의 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요. 다만 조선이라든지 고려의 특색이 따로 되는 부분은 그 흙도 중국과 다르고 유약 만드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영향은 다 중국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병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냐?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화도의 도자기는 아니지만 뭐 조금 연질이지만 매병이 당나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송때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송때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건드려서 살짝 발로 찼어. 괜찮아요? 송때 아주 크게 대유행을 하죠. 문양이 없는 것부터 문양이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청자, 백자, 뭐 흑자, 독이, 하루 여러 가지로 매병이 만들어집니다. 매병이 만들어져서 어디에 썼느냐? 제가 이제 이것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후에 또 나오지만 매병의 용도는 저장용입니다. 저장하기 위한 저장용.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벽화가 있는 겁니다. 요 벽화. 요 위에 사람이 있죠. 그 부엌에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용으로 매병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근데 이제 물건을 그릇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다가 깨버릴 수는 없잖아요. 식당에서도 쓰고 하다가 나중에 옛날에, 그러니까 당때나 송때에 선비들이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이른 봄이었겠죠. 이른 봄에 매화가지 하나를 딱 잘라서 거기다 탁 꽂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소설이 아니라 당나라 송나라 때 그 시에도 이 매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병의 생김이 어떻게 생겨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메이핑입니다. 메이핑. 근데 이 메이핑이라는 얘기라든지 이 매병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오는 거는 당나라나 송나라 원명 때 그 시에 나오지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총말 1800년대에 중국의 그 학자이면서도 문인이죠. 문인이 쓴 기록이 뭐 음유대설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문헌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매병 이런 거였고 당나라 송나라 때부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화가지를 하나 꽂아서 감상을 했기 때문에 매병이라고 했다라는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응병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매병에 대한 간단한 매병의 어원과 뭐 매병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그 다음에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궁금한 게 더 많으시다면 우리 그 고아트 유튜브에 글을 좀 올려주시거나 고아트에 전화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꾸준히 매병이 고려 때 매병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순청자는 어땠고 어떤 형태였고 또는 상감청자는 뭐 어떻게 꺾어져 내려갔으며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따가 좀 이따가 제가 팁으로 하나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바닥에 있는 걸 한번 슬쩍 보여주시죠. 제 강의가 뭐 재미가 없더라도 지금 보시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연부가 반구 형태고요. 하나는 구연부가 고려 시대가 아닌 조선 시대 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왕문 매병이죠. 간송미술관에 있는 천왕문 매병. 이 매병의 시기는 어떠한 기형 때문에 또 그다음에 어떤 문양 때문에 편년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리자면 이 기물은 지금 현재 2023년 2월 2일 현재 이 기물의 연대는 13세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3, 4분기 또는 2, 4분기나 3, 4분기로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질문하실 땐 500원을 주세요. 또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기물은 구연부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시대라고 오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써있는 덕천이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덕천고는 고려 말 고려의 관청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기물은 틀림없는 고려시대 거구나. 고려시대에도 구연부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건 고려 말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자 매병이 고려시대에 원래 불렀던 원 명칭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물건, 어떤 것을 담아서 사용했을까? 뭐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떤 물건을 담았느냐? 이 작은 매병에다가 뭐 딱딱한 뭐 호두알을 넣겠습니까? 뭐 잣을 뭐 진짜 무슨 뭐 땅콩 같은 걸 넣겠습니까? 과일을 넣겠습니까? 결국은 넣는 건 저장용이기 때문에 액체를 넣었던 건 사실인데 액체 중에 어떤 액체를 넣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확하게 1212년, 1207년, 1213년에 그 시대에는 1207년, 1213년이면 13세기 1사분기잖아요. 1사분기 때 어떤 전라도 쪽에서 강진이나 부안에서 배가 올라오다가 태안 마섬 근처에서 침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불행이었죠. 근데 저희 지금의 도자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발굴 조사가 있었거든요. 많은 발굴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아주 획기적인 발굴 조사 내용이 청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섬과 마섬입니다. 제가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려고 대마초 아시죠? 대마초. 대마 하면 아주 쉽습니다. 순서. 대섬은 1191년, 마섬은 마도라고도 하는데 마도는 1207년과 1213년. 마도에서 배가 세 척인가 네 척이 나왔는데 이제 세 척은 고려시대 배였고 마지막 한 척은 조선시대 배였는데 거기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바다 배의 공동묘지라고 할 정도로 침몰이 자주 된답니다. 그런데 자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대요. 그 서울 개성 쪽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짧아서 대부분 다 물길만 잘 타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두가 길었고요. 그러면 과연 그 1200 여기에 보면
여기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1213년, 여기는 12세기 말 13세기 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안마도 2호선에서 출수된 청자 상감 매병이 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매병 보이시죠? 이 매병에는 이렇게 여기에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죽찰이 있었습니다. 죽찰의 내용에 보면 중방, 그 당시에 이제 강화도로 올라오는 겁니다. 13세기 초에 강화도로 올라오는 배가 이제 침몰이 됐는데 중방 도장 오문부라는 이제 장교한테, 그러니까 당시 장교니까 장군이겠죠. 오문부라는 장교한테 이쪽에는 참기름을 보낸다라는 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병,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보물입니다. 보물 1783호인가 1784호인데 현재 우리가 알게 된 근거는 이 고려시대의 그 장군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매병을 선물을 했구나. 그런데 이 선물 안에다가 뭘 넣나? 참기름을 넣어서 보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밀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밀준. 백상준, 오문부, 숙군. 그렇죠. 준봉. 성준봉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성준봉이라고 써 준. 명칭이 이 매병의 이름은 준이고 여기다가 참기름 참기름을 넣어줬다라는 기록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병에는 오문부라는 장교한테 준에다가 참기름을 넣어 보냅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 보내드리세요. 아니, 그래서 여기 글씨 써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게 하게요. 그러면 참기름만 넣어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음각연화문 매병입니다. 음각연화문 매병에는 똑같이 중방 도장교 오문부에게 꿀을 보낸다. 밀준이라고 돼 있죠. 요 준에다가 꿀을 보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이유는 2023년 현재까지 정리된 도자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혀 정말 믿고 강의를 들으시면 이 됩니다.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내가 읽을게요. 아니 여기 읽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정리가 됩니다. 과거의 고려시대에는 준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를 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액체를 담아서 액체를 다 쓰면 여기다가 꽃꽂이를 해서 썼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매병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매병에 대한 이 애칭이 고유명사가 된 거는 언제? 19세기 1830몇 년도에 매병이라는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뭐를 썼다? 준으로 썼다. 중국도 준으로 썼고 고려도 준으로 썼고, 그럼 지금의 준, 용준 또는 뭐 봉준 하는 준은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 생각에 추측을 해보건데 점점 입이 커진 거죠. 뭐 용준이나 봉준이 입이 커지면서, 허리는 사실 구부러졌지 않습니까? 구부러졌지만 입이 커지면서 그렇게 약간 이포, 저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포가 준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아마 입이 커지면서 그냥 그대로 준이란 이름이 유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매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릇은 쓰임새와 생김새에 따라서 그릇 명칭을 정하는데 매병은 예외였다.
매병은 액체를 담는 준이었다가 나중에 다 그 액체를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꽃꽂이를 꽂아서 쓰다 보니까 이게 특히 매화가지 하나를 꽂았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거를 매병이라고, 이 그릇에 대해 입이 짧고 좁은 요런 그릇은 매병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던 정보는 매병의 어원, 왜 매병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매병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준이었죠. 그리고 매병은 내가 웅크린 자세가 아니라 매화 하나 꽂아서 사용했다. 그래서 매병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고, 만약에 다음에 제가 매병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병도 기형이 시대에 따라 기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시대 말에 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18세기 용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큰 용항아리 용도가 원래 그 용도가 액체를 담는 용도지만 여러분들이 궁궐에 잔치를 했던 그 그림에 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큰 용항아리 위에 아래다가 큰 저 화조 종이꽃을 많이 꽂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준으로 썼다. 그래서 화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병이 끊이지 않고 조선 말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기형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고아트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아트를 그 유튜브로 보시는 고아트 회원분들이 700분 정도, 그 정도로 700분이 계시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밴드는 저희가 고아트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아트 밴드는 사실 저희가 선별해서 받습니다. 요번에도 비사님이나 동명님 들어오셨는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좀 이상한 스팸이 많아서 스팸 같은 분들은 저희가 아예 받질 않으니까 밴드 들어오실 때는 명확하게 성함하고 전화번호 해주시면, 전화번호 아니고 성함만 성함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입 조건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네, 가입 조건이 있으니까 가입 조건에 예하고 성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매병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